차가 많구만.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카우를 어제 달았거든요. 여기에 좀 간섭이 있어서 케이블 타이로 여기 좀 묶어놨어요. 묶어놨더니 이게 악세 케이블도 좀 뻑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바이크 타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도 처음 타는 거거든요. 주중에 계속 비가 와서. 근데 아침엔 이제 쌀쌀하네요. 추워요. 저번 영상에서 바이크가 자동차보다 좋은 점 몇 가지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자동차보다 안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케이블을 좀 끊어버릴까? 끊어봐야 되겠네요. 이 악셀이 좀 뻑뻑해. 잡아놨더니. 저기 바출하시는 분이 또 계신가봐요. 저는 잠시 케이블 타이 좀 끊고. 좀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타봐야죠. 들어오세요. 아이고, 제가 먼저 갈게요. 자, 그럼 일단 바이크가 차랑 제일 다른 점이 몸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잖아요. 이 가장 큰 단점 안에서 여러 가지로 또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겠죠. 사고 한 번 안 나본 저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헬멧이나 장갑, 신발 이런 거는 물론 기본이고, 라이딩진이나 자켓 같은 것들 장비를 많이 갖춰 입고들 타시죠. 근데 이런 말 하면서 내가 반팔 입고 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출근 중이고 보시다시피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할 때는 좀 가볍게 입고 타는데, 그래도 좀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하면 풀장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갖추고 타려고 합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좀 쾌적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운 건 기본이고요. 보통 급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1톤 트럭들, 그런 차들 잘못 따라가면 돌빵이라고 하죠. 돌멩이 같은 거 엄청 날아옵니다. 그리고 냄새 있죠, 냄새. 제가 지금 달리는 이 길도 아침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게 오후 시간대만 되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무슨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공장지대거든요. 이런 공단을 지날 때는 이런 화학물 냄새, 그리고 농가를 지날 때는 소똥, 돼지똥, 닭똥 냄새, 비료 냄새, 이런 것들 다 맡고 가야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앞차가 또 노후 경유차가 됐다 그러면 매연도 이제 같이 마시면서 가야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쇼츠 영상도 올렸는데, 제가 시골길에서 한 40-50km 정도 속도에서 나방을 한번 맞았거든요, 헬멧에. 근데 헬멧에 맞아서 아프진 않았는데 되게 놀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풍뎅이, 매미 이런 게 진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풍뎅이는 거의 총알일 것 같은데, 막 100km 넘는데 맞고 그러면 진짜 총인데. 저는 상상하기가 싫으네요. 싫어.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귀찮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저는 바출을 하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가게 되면 그냥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그냥 차 타고 가면 돼요. 근데 바이크를 타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장구류를 챙겨야죠. 장갑도 챙기고, 신발에, 헬멧에, 헬멧 안에 쓰는 그 버프? 저는 버프를 쓰거든요. 바라클라바를 안 쓰고 버프를 쓰는데, 일단 그런 장구류들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크 앞까지 다 들고 가서 버프 쓰고 헬멧 쓰고 이런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저 고프로도 달려있잖아요. 이거 맨날 충전해야 돼요. 맨날 충전해야 되고, 배터리 챙겨야 되고, 장거리 가면은 이제
케이블도 챙겨야 되고, 충전 케이블요. 착용하는 것만 귀찮으면 다행인데 이 목적지를 도착하고 나면 이거 다 챙겨 다녀야 돼요. 뭐 한두 푼 하는 거면 그냥 바이크에 그냥 대충 걸어놓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헬멧만 하더라도 헬멧에 고프로 달려있죠. 세나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챙겨 다녀야 되더라고요. 도착했네요. 헬멧 벗으려니까 또 생각이 나네. 머리 눌리는 거 있죠, 머리 눌리는 거. 이것도 다시 손질을 좀 하려면 되게 귀찮습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 또 정신도 없고 바쁜데, 그래서 바출을 하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여유롭게 준비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오후는 역시나 덥네요. 아까 몇 번까지 했더라? 3번까지 했나요? 자, 4번은 장거리 가기가 힘듭니다. 장거리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바이크는 자동차처럼 소파에 앉은 듯이 그렇게 편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이동 수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바이크가 못 가죠. 그래서 차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는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게 바이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법이 지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일반 국도에도 그런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길을 주행해 보면 이런 시내길보다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물론 자동차 전용 도로는 80km 이상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시내보다 높은 속도에서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를 이용을 못하고 좀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하신 분이네. 그리고 5번째, 지정차로제입니다. 사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2차선인 경우에는 하위 차선에서만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갓길에 주정차된 차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로에 이물질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자리도 많이 몰리죠. 그래서 때로는 뭐 위험할 때도 있고요. 낙엽 같은 것들, 그런 거 밟으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 지정차로제 다 알고 계신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인가요? 그때 지정차로제 간소화가 시행이 되면서 도로를 크게 좌측 차선과 우측 차선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륜차는 우측 차선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선인 경우에는 3차선, 4차선이 우측 차선으로 되고, 그리고 3차선인 경우는 중앙차선 있죠. 2차로를 포함해서 2차선, 3차선이 우측 차로가 돼요. 그래서 이륜차는 우측 차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유턴을 한다던가 좌회전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좌측 차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추월할 때, 앞지르기 할 때, 그때도 좌측 차선을 잠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외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메인인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는 바이크 타는 사람을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물론 뭐 멋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부러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TV에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들만 봐도 바이크가 나오는 장면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아니면 범죄 같은 데 활용되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로 나온 적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바이크가 또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바이크를 타고 좀 험하게 운전을 한다던가, 폭주족들 있죠. 근데 요즘에 폭주족들 보니까 차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폭주족 하면은 오토바이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아니면 차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긴 영상보다 쇼츠 영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도 이런 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바이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같아요. 아직 봐주시는 분이 많진 않지만, 근데 쇼츠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런 날이 안 오려나? 경치 좋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